자, 이제 드디어 전력공학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한번 전체적인 우리가 뭘 공부할 것인지 큰 틀에서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요. 한번 전력공학 안내를 주제로 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공학은 크게 우리가 발전, 그 다음에 송전, 배전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발전은 시험에서 사실 양은 좀 있긴 한데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발전은 수력, 화력, 원자력 이것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뭐 수차를 돌리는 거죠. 물의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화력은 뭐 석탄이나 뭐 LNG 이런 것들을 떼가지고 우리가 수증기, 그렇죠?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고요. 원자력도 사실은 원자력의 열을 이용해서 역시 수증기, 물에 증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중요성은 사실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송전과 배전 이 부분에서 사실 대부분 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송전, 배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발전부터 송전, 배전까지 큰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자, 이렇게 생긴 전기자, 우리가 전기를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 속에서 이렇게 계자죠. 요거 자석, 전자석을 우리가 회전시켜서 여기에서 바로 삼상전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부분을 A 또는 뭐 L1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부분을 B, 그래서 L2 또 이 부분을 C, L3 그래서 뭐 편의상 앞으로 A, B, C라고 가정합시다. 뭐 L1, L2, L3 이렇게 세 개의 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상을 공급하게 되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쪽도 이 맞은편에 있는 뭐 얘는 A 프라임 또 B의 맞은편에 있는 B 프라임 이 맞은편에 있는 걸 C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해놓은 것을 우리가 Y결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녀석을 바로 3상을 이렇게 공급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발전기는 보통 11kV 또는 22kV 이렇게 이 녀석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발전기 바로 옆에서 이렇게 1차 변전소가 있다는 거죠. 1차 변전소가 있어서 변압을 해서 송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차 변전소는 전압을 올린다는 얘기죠. 승합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발전소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송전을 하게 되는데 뭐 영어로는 substation 그래서 SS 이렇게 쓰면 얘가 변전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뭐 transforming station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해서 우리가 보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승합을 할 때 그러면 얼마로 승합을 하느냐 여기 발전했던 이런 뭐 11kV라든가 22kV 이런 것들을 66kV 또는 154 또는 345 또는 765 이렇게 우리가 변압을 해서 송전을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정해진 우리가 전압을 공칭 전압이다, 노멀 볼테이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한 그런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선간전압 뒤에 한번 또 다루겠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한 그런 전압을 우리가 공칭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승합을 해서 보내겠다 그 얘기죠. 샥 보내겠다는 거죠. 자, 보내려면 뭐 하도 거리가 이제 멀죠. 뭐 사실은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막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뭔가 지지대가 필요하죠. 우리가 송전탑, 철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내게 된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송전탑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3상 그렇죠? 3상 전압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용가라고 그러죠. 전기를 받는 곳으로 이제 우리가 집에서 실제로 쓰는 것은 가정에서는 220V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이것도 공칭 전압이죠.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보냈던 그 고전압 그 녀석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2차 변전소에서는
바로 그 고전압을 얘를 22.9kV로 압력을 낮추겠다. 강압한다 그 얘기죠. 2차 변전소.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그럼 바로 우리 집으로 받는 곳이 22만 9천 볼트, 22,900볼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22.9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 녀석을 뭔가 또 압력을 또 낮춘, 그렇죠? 우리가 흔히 전봇대라고 하는 전신주 여기에 이렇게 변압기가 달려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달려 있는 이 변압기를 우리가 주상 변압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22,900볼트 22.9짜리를 여기에서 낮추겠다 그 얘기죠. 220볼트로 낮추어서 바로 수용과 우리 가정이라든가 또는 사무실 이렇게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주상 변압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가 굉장히 높은 빌딩 이런 것들에는 이렇게 주상 변압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 빌딩 지하에 그렇죠? 우리가 수 변전실이라고 해서 얘는 수 받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는 우리가 전압을 바꾼다 그래서 합해서 우리가 수 변전실을 통해서 바로 이쪽으로 바로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얘는 수 변전실 이쪽을 통해서 전압을 낮추어서 그렇죠? 이쪽으로 공급하게 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런 개념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선 3개를 통해서 3상 전압이 공급이 되고요. 공급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방금 봤던 대로 여기 1차 그 다음에 2차 변전소로 송전을 하게 됐죠. 이 부분을 우리가 송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차 변전소 그렇죠? 여기를 통해서 주상 변압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압으로 바꾸어서 공급하게 되고 또는 바로 여기 2차 변전소에서 수 변전실을 통해서 이런 빌딩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이런 데로는 공급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굉장히 먼 거리긴 하지만요. 우리 이 전파 속도 얼마입니까? 빛의 속도죠. 30만 km per second 또는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per second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산과 동시에 소비를 하게 된다 그 얘기지. 불이 들어오죠. 여기 발전하게 되면 이쪽에서 바로 전기를 동시에 소비하게 된다. 이렇게 삼상전원이 공급되어서 이런 큰 틀에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발전소 파워 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변전소 서브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1차 변전소에서는 승합, 2차 변전소에서는 강압을 해서 보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 1차에서 2차까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송전한다. 트랜스미션 라인이다. 송전선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TL 이렇게 앞으로 쓰게 되면 송전선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제 2차 변전소에서 여기에 수용가에 이르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전한다. 전기를 배급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distribution line, DL이다. 이렇게 나타낼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발전은 여기 발전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11kV 또는 22kV 발전이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 녀석은 바로 동기 발전기를 쓴다는 거죠. 우리 전력기기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렇죠? 바로 3상 동기 발전기를 사용해서 발전을 이뤄내고요. 바로 보통 이렇게 계자를 회전시키는 회전 계자형을 쓰게 된다 그 얘기죠. 바로 이 돌리는 원천이 되는 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또는 풍력이나 태양광도 있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양광이지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하게 되면 바로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승합을 하게 되고 1차 변전소에서 특히 승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전력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서 또 있어요. 이 굉장히 거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저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이 R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의 손실은 I제곱 R 바로 전류값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어떤 전력을 공급할 때
전력을 줄이려면 바로 뭡니까? 전압을 올리는 거죠. V를 올리게 되면 그렇죠? 전류는 I는 줄어들게 되지. 동일한 전력을 우리가 흘려보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건 다 여기에서 열로 소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감수하기 위해서 전압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전압을 올리게 되면 전선의 굵기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전압이 낮은 것보다. 즉 한마디로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 승합을 하게 된다. 송전하면서 손실을 줄인다. 돈을 아낀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그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송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송전을 위해서 승합을 하게 되고 바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공칭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뭐 특이하게 우리나라 저기 해남 있죠. 해남에서 제주까지 이쪽에서 발전을 해서 제주도에서 다 그걸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송전을 하는데 이때에는 직류 송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HVDC 방식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180kV 이렇게 직류 송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2차 변전소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전압을 낮추고 또 전류량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전압을 낮춘다. 강압이 일어나서 22,900V 22.9kV로 강압을 해서 그렇죠? 한대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의 이 전선로를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하게 되는데요. 송전을 하거나 배전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전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전선이 있다면 기니까 여기 지지물, 철탑이라든가 전신주, 전봇대 이것도 우리가 지지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철탑에서 이 녀석을 보낼 때 바로 이 녀석을 여기다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묶으면 잘못하면 이 녀석이 바로 이 철탑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 녀석을 고정하기 위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녀석은 이 전선을 고정하거나 그리고 또 절연을 해야죠. 여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애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배전, 디스트리뷰션 라인, 배전은 바로 2차 측에서 그렇죠? 수용과로 이렇게 삼상이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변압을 해서 220V 이것이 공급되거나 아니면 여기 지하에 수 변전실을 이용해서 220V 또는 380V 이건 뭐 성간전압 이거는 그렇죠? 상전압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바로 강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주상 변압기 한 대에서는 100kVA 정도의 용량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고요. 보통 이 수용가에서는 즉 한 집에서는 한 3kVA 이 정도를 쓰기 때문에 뭐 한 대가 담당하는 것은 한 뭐 30집 정도 그렇죠? 30집 정도를 담당할 수 있구나 주상 변압기가 이렇게 참고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기를 받고 변전한다. 그래서 합해서 수 변전 설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22,900V를 220과 380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꾸어서 보낸다 그 얘기죠. 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은 그렇다면 이 삼상 전원을 어떻게 결선할 것인가 뭐 회로 이론 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 3개를 이렇게 Y자 모양으로 결선한 것을 우리가 Y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전압의 명칭이죠. 우리가 Y결선일 때 얘는 자 이 여기 A상, 여기 B상, C상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이 녀석과 B상 이 둘의 선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선간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선간전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선간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이제 어떤 전압이 주어지면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바로 주어지는 전압을 선간전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라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제 상전압이 나오는데요. 상전압에 얘는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회로 이론에서 살펴봤죠. 이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바로 이 선간전압은 전선로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공칭전압이 바로 선간전압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봤었죠. 뭐 66kV, 뭐 1호 4kV, 3, 4, 5kV, 76, 5kV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공칭전압이 선간전압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또 우리가 모터라든가 이런 어떤 전기, 기기에서 전격전압이 얼마다라고 주어질 때도 그거 역시 선간전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뭐 전격전압이 뭐 380V다 이렇게 주어지면 선간전압이 380V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선간전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선 선간전압 말고도 그쵸, 여기 하나의 코일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이라고 하죠. 상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래서 상 한 개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지금 여기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분명히 다르죠. 얘는 요것과 이 녀석이 벡터적으로 더해졌고 위상차를 생각해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알아봤었죠. 바로 얼마였습니까? 바로 루트 3배가 된다 그랬었죠.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 것이 바로 선간전압이다. 바로 Y결선에서 그렇다는 거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점, 각 상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낸 이 점을 이렇게 접지를 해서 그렇죠? 이 땅과 이루는 땅에 우리가 기준 전압을 0V 이렇게 잡기 때문에요. 바로 대지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쪽 어떤 뭐 상이든 어떤 전압이 이 대지 땅과 이루는 전압을 우리가 대지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그렇죠? 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대지 전압이다. 땅과 이루는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Y결선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전압과 대지 전압은 사실상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Y결선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델타 결선에서 또 용어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자, 이 한 상에 걸리는 5호 전압 이 녀석을 상전압이라고 하고 바로 여기에선 그럼 또 뭡니까? 이 둘 사이의 선간전압, 그쵸? 선간전압이 있는데 바로 선간전압, 상전압 이렇게 있을 때, 그쵸? 5호 Y결선에서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같다고 그랬죠. 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지전압은 반드시 땅과 여기 땅, 황토, 땅과 이루는 전압을 우리가 뜻하기 때문에 바로 요 녀석, 이 선과 그쵸? 요 선과 이 대지 사이에 그쵸?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거 역시 이 선간전압은 얘도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루트 3분의 1이 된다. 자, 델타 결선은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다. 그리고 델타 결선에서 상전압과 대지전압을 같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치? 여기에서는 그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땅과 이루는 전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주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 바로 배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을 몇 개를 쓸 것이냐, 그런 얘기죠.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발전소에서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져서 자, 또 가보면요. 이 송전에서는 역시 선 세 가닥을 쓰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삼상이 세 가닥의 선을 쓴다 그래서 삼상 3선식의 송전 방식을 사용하겠다 그 얘기죠. 또 배전, 그렇죠? 2차에서 수용과 쪽으로 이제 공급되는 방식에는 자, 여기 변압기 앞에서는 이렇게 삼상 3선이 되지만 얘를 통해서는 이제 삼상 4선식이 각각 얘를 통해서는 삼상 4선식이 공급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Y결선을 하게 되는데 Y결선, 그렇죠? A, B, C상이 이렇게 공급될 때 여기 하나로 묶어놓은 점, 요 점으로부터의 전압 뭐였습니까? 이거는 상전압이었고요. 바로 이렇게 묶어놓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성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을 이렇게
접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 입장에서 보면 오호 처음에는 이쪽에 세 개의 것이 들어왔는데 변압기를 거치면서 여기가 만약에 델타 Y 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요 변압기 델타 Y를 거쳐서 얘는 3상 4선식을 만들어내서 사용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 선로와 전로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또 등장하는데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선로는 말 그대로 선을 강조한 즉 전선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전로는 전기가 통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로가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선로는 선을 강조해서 전선만을 나타내는 거라면 선로는 예를 들어서 뭐 모터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전로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개념이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배전 방식으로 지금 가보고 있는데요. 여기 자 우리 수용가에 이렇게 들어가는 주상 변압기에서 그쵸 이렇게 3상 4선이 만들어지고 여기 변압기에서 이렇게 중성점을 접지를 해서 중성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닥의 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집에다가는 이 부분 그쵸 이 부분 얘는 이제 여기서 접지 땅으로 접지를 해서 이렇게 중성점을 만들고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져다가 이건 이제 단상이 되는 거죠. 한 상을 각각 집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봅시다. 이 부분을 확대를 딱 해보면 바로 이 부분, 동그라미로 표현한 이 부분이 그러면 상 하나를 가져다 쓴다. 그래서 단상, 그리고 이거 하나의 상, 그리고 중성선, 이거 두 가닥의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단상 2선식을 실제로 우리 집에서 쓰는 바로 공급 방식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220V 집에서 쓰는 이것도 공층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바로 상에 있는 실제로 여기 전류가 흐르는 곳이 뜨겁다. 하트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보통 하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쪽 바로 중성선. 이 부분이 그러면 뉴트럴이라고 하고 중성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이 두 개에다가 우리 뭐 드라이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쓰는 거죠. 바로 이 두 부분, 두 점이 바로 하트상과 중성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여기에 써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단상 3선식도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두 개의 단상인 부분에다가 이 중간에 하나의 것을 더 만들어서 바로 220V를 얘네 둘의 전압 110V, 얘네 둘의 전압 110V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겠다 그 얘기죠. 뭐 이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변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뭐 440V 단상 이 둘 사이에 440V다 그러면 각각 얼마 220V와 또 220V로 나누어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부분 이제 변압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들어갈 때 그렇죠? 들어갈 때 이렇게 뭐 세 개가 들어가고 여기 뭐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또 세 개가 나가기도 하고요. 바로 이 부분 변압기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3상 유도 전동기를 달아서 회전시키기도 하고 또는 뭐 변압기 방식을 델타 Y를 써서 여기서 변압을 이룬 뒤에 그쵸? 여기 Y 결선을 통해서 공급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압기의 역할은 사실상 이 두 개의 이쪽 회로와 이쪽 회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서로 구분 짓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서로 절연을 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변압기를 가지고도 절연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전기적으로는 독립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압기를 이용해서 절연하기도 해요. 서로.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변압기니까 전압을 변성한다. 이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뭐 델타 결선이나 Y 결선을 통해서 결선을 변환하는 역할도 이 변압기가 담당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앞으로 다룰 것이 바로 접지죠. 접지. 땅에 접한다. 접지. 이렇게 얘기하죠. earth.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자 이렇게 어떤 결선을 통해서 자 이 녀석을
자, 삼상 유도 전동기를 돌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건 뭐 땅이고요.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 들어간 전원과 이 기계 기구, 그렇죠? 모터라고 한다면, 전동기라고 한다면 이쪽 외함에는 절연이 돼 있어서 전류가 이쪽으로 통하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이 녀석을 누전됐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바로 이 바깥쪽으로 뭐 얘가 내부에서 뭔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산화되었거나 뭐 부식이 일어났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류가 이 외함, 이 외부로 얘가 전류가 누설이 될 때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녀석이 뭐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도 모르게 뭐 스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만지거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외부로 전류가 이렇게 누전 흐르고 있을 때, 그렇죠? 이 녀석이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서 얘를 딱 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죠. 사람도 바로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얘를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얘가 전류가 땅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 이걸 우리가 감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도 막아야 된다. 우리가 전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접지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컴퓨터도 그렇죠. 뭐 냉장고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접지를 한다는 거죠. 접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외함, 외부 쪽에서 이 녀석을 땅에다가 전선을 하나를 확 박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도록 하자. 그 얘기죠. 근데 원칙적으로 여기에도 저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저 무저항인 것보다는 뭐 한 15옴 이하 정도. 물론 아주 낮은 저항일수록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한 상황을 우리가 접지했다.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접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사람이 이렇게 다가갔어요. 이 상황에서. 그럴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이라고 그랬죠. 정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얘는 하나의 물질일 뿐이야. 보통 뭐 1000에서 3000오hm 정도를 갖고 있는, 그쵸, 저항값을 갖는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요. 보면 이때 얘가 그런 고장이 생겨서 밖으로 전류가 누설이 됐을 때 바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얘가 15ohm짜리, 그쵸? 이것과 사람이 이렇게 닿았다는 것은 뭡니까?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얘를 1000oh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바로 전류가 분배해서 흐르게 되는데 바로 낮은 쪽으로 더 많이 흐르게 되죠. 즉 반비례해서 흐르게 되니까 저항값은 10대 1000, 즉 1대 100이라면 전류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0대 1의 전류로 나뉘어서 흐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매우 적게 흐르게 되면서 안전상 우리가 이런 상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런 접지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선로정수, 회로 이론에 살펴봤죠. 송전이나 배전할 때 그때의 특성을 알아보는 선로정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알아보게 되고요. 고장난 부분, 고장의 안날이란 법이 없죠. 걔가 단락인지 지락인지 삼상 단락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또 아까 봤었던 중성점을 접지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뭐 비접지로 할 것인지, 저항 접지 또는 여러 가지 접지 방식을 통해서 장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 장애, 또 안정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전에는 정전만 안 돼도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주파수에 좋은 파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파수도 일정하게, 또 전압도 일정하게, 전압 강화가 적게 되도록 정전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자, 유도장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또 생각을 해보면, 유도장애는 자, 송전 선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삼상이 이렇게 샥 흐르고 있어요. 자, 유도장애가 과연 뭐냐? 바로 이렇게 옆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통신선이 요새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전화, 또 인터넷, 또 다른 용도의 이런 통신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 둘이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과연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얘는 높은 전압이 흐르고 얘도 비교적 낮은 전압이 흐르고 있지만 아무튼 둘 사이에 전압차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사이에 정전 용량이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그거에 의해서 정전 유도에 의해서 바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장애가 아니고 장해예요. 장해가 발생하게 된다. 뭐 이쪽 다 마찬가지겠죠. 이쪽에서도 생기고 이쪽에도 생기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차폐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쪽으로 지금 얘가 흐르게 되면 이 둘 사이에 또 전기자기적인 영향을 받게 됐죠. 그치? 전자기. 그래서 바로 둘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전자기에 의한 유도 장애가 역시 발생하게 되는 것도 고려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상전압. 전압에 이상전압 얘가 들어왔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그 경우를 대비해서 이 송전탑 위에 보면 바로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삼상 이 선로 외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얘 중성선 아니에요. 가공지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녀석은 바로 이렇게 샥 뭐 벼락에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녀석을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또 그 녀석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개전 방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차근차근 다뤄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력공학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큰 맥락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